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완자 시작해보죠. 오늘은 이제 5번째 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 중에서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변화 명칭을 외우셔야 돼요. 융해, 응고, 액화, 기화. 그리고 이제 열을 흡수해야 할 때 있잖아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 이때는 그 상태 변화 명칭만큼 열을 흡수합니다. 융해열을 흡수하고, 기화열을 흡수하고, 승화열을 흡수하고, 열만 붙이시면 돼요. 냉각을 해줄 때 열을 방출하죠. 그때 이제 액화할 때 액화열을 방출하고, 응고할 때 응고열 방출하고, 기체에서 고체가 될 때, 승화할 때 승화열을 방출합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있는데요. 열을 가해줄 때 그 녹는 지점의 온도가 있어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 지점의 온도, 거길 녹는 점이라고 하고, 열을 계속 가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끓는 지점의 온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를 끓는 점, 녹는 지점의 온도를 녹는 점, 끓는 지점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고요.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 상태가 됩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는 액체 상태가 되고요. 얼음이 있는데요. 이 얼음을 계속 가열을 하면 가해준 열만큼 얼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0도가 되면 계속 열을 가해주는데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히 유지가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가해준 열이 다 융해열로 상태 변화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서는 온도가 올라갈 때는 가해준 열이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인 거고요. 나 구간에선 가해준 열이 상태 변화에 쓰인 겁니다.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는 데 활용이 된 거죠. 융해열로 흡수됐고요. 다에서는 또 가해준 열이 온도를 올리는데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쓰입니다. 자, 액체 상태에서 이제 100도가 됐어요. 그러면 또 가해준 열이 상태 변화에만 쓰이니까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모두 변했으면 이제 기체는 다시 열을 가해준 만큼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요런 것도 괜찮아요. 녹는 점 짝대기 하시고요. 끓는 점 짝대기 하시고요.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 그 사이에서는 액체,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바로 보죠.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흡수하는 열, 융해할 때 흡수하는 열은 융해열이라고 합니다. 상태 변화 명칭 꼭 외우셔야 해요. 열 에너지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고체에서 액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될 것입니다. 열 에너지 방출할 때는 기체에서 고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 되겠죠. 자, 열 에너지 흡수하는 게 B, C, E 이고요. 그리고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A, D, F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녹는 지점의 온도, 녹는 점이라고 하고 있고요.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끓는 지점의 온도,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고체를 가열했네요. 자, 여기가 그러면 녹는 점이고요. 여기가 끓는 점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상태일까요? 고체 상태겠죠. C는요, 액체 상태이고요. E는 기체 상태입니다. B는 이제 고체랑 액체가 공존하는, D는 액체랑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자, A는 고체 상태이고요. A는 고체 상태, B는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상태, C는 액체 상태, 그리고 D는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 그리고 E는 기체 상태. 네, 넘어가죠. 냉각 곡선과 상태 변화입니다. 냉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액체 상태에서 냉각을 했거든요. 여기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이 같은 온도입니다. 어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가상태, 액체 상태이고요. 계속 냉각을 하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게 되죠. 그러다가 열이 계속 냉각을 하는데도 온도가 그 올라가지 않고, 아니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응고열이 방출되고요. 저희 다에서는 예, 이제 어는 점보다 낮은 온도가 되면 고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좀 볼까요? 가열 냉각 곡선이네요. 고체를. 고체를 가열했으면 고체겠죠. 여기는 고체랑 액체가 공존하겠죠.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냉각을 했네요.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떨어지다가 액체에서 고체가 공존하다가 예, 고체만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열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융해열 흡수하고요. 기화열 흡수하고 승화열을 흡수합니다. 융해열 흡수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예, 얼음이 녹으면서 그 열을 흡수를 하니까 주변에선 열을 잃게 되겠죠. 그럼 주변이 시원해집니다. 얼음 조각상 근처에 가면 시원해진다.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에선 열을 뺏겨서 시원해져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우고 음식을 넣어두면 음식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다.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차갑게 그 주변에 있는 음식은 열을 잃어서 차가운 상태로 보관이 됩니다. 기화,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죠. 분수대 근처에 가면 시원해집니다. 물이 증발하니까요. 더운 여름철 마당에 물 뿌리면 시원해집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요. 뷰테인가스를 쓰고 나면 차가워요. 그 뷰테인가스통 안에 뷰테인가스가 액체 상태로 있거든요. 이게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뭐 에프킬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꽉꽉 압축을 해가지고 액체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에 있는 요 가스통 같은 경우는 시원해지게 되죠. 수영장이나 바닷물에서 놀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춥게 느껴진다.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요. 알코올 묻힌 솜을 손등에 문지르면 시원해진다.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니까요.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금속으로 된 수통이 아니라 동물 가죽으로 된 물통에 물을 보관합니다. 물이 찔끔찔끔 새어 나와요. 그럼 그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가버리니까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자, 승화열 흡수. 드라이 아이스를 뿌린 무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다. 예,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 얼린 거죠. 이거를 잘게 부셔가지고 이게 쫙 뿌려주면은 이렇게 고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승화열을 흡수하니까 시원해집니다. 그 온도가 낮아지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렇게 물이 돼요. 그래서 안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를 뿌리면 안개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넣어두면 아이스크림이 잘 녹지 않는다. 예, 요것도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열을 뺏겨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액체 물질의 냉각 곡선을 나타낸 건데요. OX 퀴즈 보도록 하죠. 액체래요. 그럼 여기 액체이고요. 여기가 어는 지점의 온도겠네요. B는 액체와 고체가 공존을 하고 C가 어는 점보다 낮은 온도니까 고체 상태입니다. A 구간에서 상태가 변하진 않고요. B 구간을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B 구간에서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고요. C 구간에서는 고체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1번입니다. 열에너지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면 주변 온도가 낮아집니다. 열을 잃거든요. 흡수하는 열에너지의 종류요. 음료수에 얼음 넣으면 시원해진다. 얼음이 녹으면서요. 융해열을 흡수합니다. 여름에 마당에 물 뿌리면 시원해진다.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거든요.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준대요. 드라이 아이스 고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승화열을 흡수합니다. 다음 현상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에너지의 종류를 각각 쓰라고 나왔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취를 느낀대요. 기화열, 흡수. 물이 우리 몸에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가버리니까 춥게 느껴집니다.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에 음료를 보관한다. 얼음이 녹죠. 융해열, 흡수. 그래서 음료수가 차갑게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성 물질이에요. 승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열을 뺏겨서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열에너지 방출 좀 보도록 할까요? 액체에서 고체 응고열 방출합니다. 네, 이글루에서 얼음으로 만든 집이죠. 이글루에서 저기 너무 추우면 물을 뿌려요. 그럼 물이 얼면서 응고열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럼 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추운 겨울철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린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오늘 밤에 되게 막 온도가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럼 오렌지가 한번 얼었다가 녹으면 당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물을 뿌려줍니다. 그럼 오렌지가 얼기 전에 농도가 진한 것보다는 농도가 연한 물이 먼저 더 높은 온도에서 영도에서 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렌지가 얼기 전에 물이 먼저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오렌지는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너무 추워져 버리면 대책 없고요. 과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 과일 저장 창고에 이 오렌지하고 똑같죠. 물이 든 큰 그릇을 놓아둡니다. 그러면 과일 얼기 전에 물이 먼저 더 높은 온도에서 얼어요. 그러면서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과일이 어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액화열 방출, 기체에서 액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죠. 소나기가 내리기 전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서 구름이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하죠. 그래서 후덥지근해요. 이 액화열이 저기 태풍의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철 시원한 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후덥지근함을 느낀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찬 피부에 닿아서 물로 액화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군요. 요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건데, 네, 나왔네요. 자, 그리고 냉방기하고 난방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냉장고부터 좀 볼까요? 냉장고인데요. 요게 이제 냉장고 내부예요. 냉장고 내부. 요건 이제 냉장고 뒷면, 냉장고 뒤 아랫면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바깥쪽에 있고요. 요 증발기만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자, 모터하고 압축기에서 냉매, 냉하게 해주는 촉매요. 프레온가스 같은 걸 꽉꽉 압축을 해요. 꽉꽉 압축을 하면 그리고 응축기에서 꽉꽉 압축을 하면 뭐가 되냐면 액체가 됩니다. 액체가 돼요. 압축기와 응축기에서 액체가 됩니다. 증발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액체에서 기체로 만들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냉장고 내부에서는 이 분홍색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요. 냉매가 기화열을 흡수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냉장고 내부에 열을 가지고 나갔죠. 그리고 압축기와 응축기에서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주면 여기서 이제 액화열이 방출되게 돼요. 그래서 냉장고 외부는 뜨끈뜨끈하고요. 냉장고 내부는 시원시원합니다. 자, 냉난방기 좀 볼까요?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똑같은데 좀 크게 만든 거예요. 실내기는 증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이 관을 통해서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실내기에서 에어컨 기화열을 흡수해서 가요. 그럼 여기 되게 차가워지거든요. 선풍기 틀어놓으면은 에어컨 내부에 선풍기가 있어요. 바람이 나오면서 찬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실외기라는 게 있어요. 실외에 놓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기체에서 액체가 되면서 액화열이 방출되죠. 선풍기 틀어놓으면 더운 바람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되게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내부는 뚜껑 열어가지고 선풍기 달아놓고 냉장고 외부 압축기, 응축기는 바깥쪽에다가 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난방기는 뭐가 될까요? 네, 라디에이터 한번 볼까요? 보일러에서 물을 끓입니다. 그럼 수증기가 하죠. 이 수증기가 이 라디에이터에서 액체로 바뀌어요. 라디에이터에서 액체로 바뀌게 되면 액화열을 방출해 가지고 뜨끈뜨끈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는 높아지겠죠. 다음 현상이 일어날 때 방출하는 열에너지 종류들이에요. 소나기 내리기 전에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수증기가 물이 된 거예요. 기체가 액체로 액화열 방출. 이글루 안에 얼음지에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한다. 물이 얼면서 응고열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에어컨은 액체 냉매가 기체로 변할 때,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기화열을 흡수해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하고요. 라디에이터, 증기 난방기는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 기체가 액체로 액화열을 방출해서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네, 뭐 에탄올 가열했대요. 알코올을. 그러면 78도 정도가 끓는 점입니다. 스몰 a에서는 이제 액체 상태이고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b에서는 끓고 있어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의 온도를 끓는 점. 액체를 가열하면 나오는 온도가 끓는 점이고요. 액체 물질의 가열 곡선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 나타나는 까닭은 물질이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기화열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옳지 않은 겁니다.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 출입합니다. 기화열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흡수하는 열이고요. 응고열은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방출하는 열입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의 변화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돼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 맞습니다. 응고, 액화, 승화가 일어나면 이게 열을 방출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옳지 않은 거 5번. 2번입니다. 그림은요,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입니다. 고체 가열했대요. 그럼 여기가 녹는 점이겠네요. 여기가 끓는 지점의 온도, 끓는 점이겠습니다. 네, 여기 고체, 액체가 공존하고 있고요. 액체고요. 액체, 기체가 공존하고 있고요. 기체고요. 자, A 구간에서 응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B 구간의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2번이 답이고요. B, D 구간에서 계속 열을 가해주는데도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가해준 열이 모두 상태 변화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3번. 4번 문제 보죠. 그림과 같이 에탄올 가열하면서 온도를 측정해서 나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 액체 상태고요. B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A에서 액체는 에탄올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B에서 여기요. 스몰 a가 아니고 라지 a군요. 라지 a에서 에탄올은 기화합니다. 라지 b에서 기체 에탄올이 이 가지 달린 시험관 가지 쪽으로 나와서 찬물 담겨 있는 곳에서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겁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이고요. 스몰 a 구간에서 에탄올은 액체로 존재를 합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그리고 그림은 물을 냉각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건데 옳지 않은 거 물 어는 점이 0도이네요. 라지 A 구간에서는 액체로 존재를 합니다. B에서 응고열 방출하고요. B 구간의 온도는 얼음의 녹는 점, 물의 어는 점 같은 온도예요. 같은 물질이면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습니다. C 구간에서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고체 상태입니다. B 구간에서 변합니다. 그래서 5번. 5번에 5번. 6번입니다. 자, 계속 냉각하면서요. 1분 간격으로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어느 점 몇 도일까요? 여기 아닐까요? 68.2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68.2도. 7번, 8번 문제. 그림은요.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입니다. 좀 나눠볼까요? 고체를 가열했대요. 고체를 가열했으면 고체 상태겠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고요. 액체 상태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고 있고요. 고체 상태고요.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A, B, C, D는 가열 구간, D에서 G까지는 냉각 구간이 옳습니다. A, B 구간에서 입자 운동은 활발해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요. B, C 구간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가 일어나고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 옳지 않은 거 3번. 위 그림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모두 고르고 BC 구간이죠. 그리고 EF 구간이죠. BC 구간과 EF 구간. BC 구간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합니다. 융해, 가. EF 구간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합니다. 응고, 다. 이고요. 9번입니다. A, B, C, D, E 농점 끓는 점입니다. 상온에서 상태 짝대기를 해보세요. 녹는 점 짝대기, 끓는 점 짝대기. 밑으로 갈수록 고온입니다. 끓는 점이 녹는 점보다 높아요. 여기 끓는 점보다 높은 기체, 녹는 점보다 낮으면 고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는 액체입니다. 이제 25라는 숫자가 아래로 갈수록 고온이에요. 25라는 숫자가 어디? 위, 중간, 아래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죠. 25는 여기에 25, 영하 25도보다 뜨겁죠. 25, 25입니다. 자, 그래서 25도에서 고체 상태인 건 E 이고요. 25도에서 액체 상태인 게 ABD, ABD 이고요. 그리고 맞죠? ABD. 예. 그리고 25도에서 기체 상태인 게 C. 예. 옳지 않은 거군요. 예, 옳지 않은 거 5번. 그리고 1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주위 온도가 낮아지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요. 열을 흡수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활발해져야 돼요. BCE 3번. 11번입니다. 다음 현상과 출입하는 열 에너지 종류가 다른 것은 수영장에서 물 밖으로 나오면 춥게 느껴집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한 거죠. 더울 때 땀 흘린다. 기화열 흡수고요. 얼음 조각 근처에 가면 시원해진다. 요거는 이제 융해열 흡수죠. 예. 젖은 수건으로 물통을 감싸두면 시원해진다. 이거 기화열 흡수. 다른 것들은 다 기화열 흡수이겠지요. 11번에 2번만 융해열 흡수.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번. 추운 겨울철 눈이 내릴 때는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눈으로 변하면서 승화열을 방출하니까 주변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눈이 녹기 시작하면 추워요. 눈이 물로 되면서요. 그 융해열을 흡수하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열을 흡수 당하니까 열을 뺏기니까 추워지게 됩니다. 승화열 방출하고 융해열 흡수. 예. 1번.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의 출입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출입이면 이제 나가느냐 들어오나죠. 융해열, 얼음이 물로 녹으면 융해열 흡수. 이거는 응고열 방출. 얘는 기화열 흡수. 융해열 흡수. 승화열 흡수. 다른 애들은 다 열의 흡수고요. 2번만 방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다음 상태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소나기 내리기 전에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수증기가 뭘로? 액화열 방출. 그리고 알코올 묻힌 솜으로 손톱 문지르면 시원하다. 증발해서요. 기화열 흡수. 가는 액화, 나가 기화이고요. 아니요, 방출하고 흡수하면은 온도가 달라지죠, 주변이.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높아지고 흡수하면 주변 온도가 낮아집니다. 가는 기체에서 액체니까 규칙적으로 되고요. 나는 액체에서 기체니까 불규칙적으로 됩니다. 가는 방출이고 나는 흡수고요. 4번. 15번입니다. 추운 겨울에 오렌지 나무에 물 뿌려두면 오렌지가 얼지 않는 거는 0도에서 물이 먼저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오렌지는 뭐 한 영하 5도, 영하 7도 여기에서 얼 거예요. 이 열 때문에 물의 응고열 방출 때문에 오렌지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3번. 그리고 16번. 그림은요, 에어컨 구조를 나타낸 건데, 옳지 않은 거. 실내기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열을 흡수해서 나가버립니다. 실외기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뜨끈뜨끈하고요. 실내기에서는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옳지 않고요. 실외기에서는 기체가 액체로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옳지 않은 거 3번, 4번. 17번입니다. 라디에이터, 증기난방기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증기난방기랑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죠. 액체에서 기체, 기화열 흡수. 증기난방기에서는 수증기가 물이 됩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열 방출면은 4번. 이고요.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야 돼요. 고체에서 액체, 고체에서 기체, 액체에서 기체, BED. 그리고 입자 배열은 불규칙적으로 되고요. 입자 운동은 더 활발해집니다. 19번.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입니다. 여기 고체고요. 고체 액체 공존이고요. 여기는 액체만 있습니다. 이 물질의 어는 점은 0도군요. 극까닭은 0도에서 그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기 때문이며,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A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가해준 열이 모두 융해열로 흡수되었다 라고 쓰시면 돼요. 2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액체 물질의 냉각곡선입니다. 액체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고요. 고체만 존재하고요. 자, B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계속 냉각해 주고 있으나 B 구간에서 응고열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은요,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인데요. 음료수에 얼음 넣고요. 더운 여름에 물 뿌립니다. 이거 얼음 넣는 건 뭐죠? 얼음이 녹아요.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고요.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하죠.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 현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열에너지의 출입은 흡수, 열에너지 흡수, 주위의 온도는 낮아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극지방에 사는 이누이트들은 이글루 내부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예전엔 에스키모라고 했는데 그 별로 안 좋은 말이라고 하대요. 이누이트라고 한다 그래요. 물을 뿌리면 상태 변화가 응고죠.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예,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한다. 그리고 에어컨입니다. 실내기, 실외기. 실내기는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요. 기화열 흡수.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고요. 실외기는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액화열 방출. 열을 방출했으니까 주변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험 적중 마무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온, 일상적인 온도 15도에서 25도 정도. 흐르는 성질이 있다. 액체, 기체요. 압축이 잘 된다. 기체죠. 기체. 수소, 질소가 눈에 보이네요. 2번. 2번에서 3번까지 문제입니다.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찾아볼까요? 그럼 분자 운동이 감소합니다. 기체에서 액체, 기체에서 고체, 액체에서 고체, BCF 4번이고요. 각 과정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 옳지 않은 거. A. 액체에서 기체 기화. 맞고요. 이슬이 사라진다. B. 기체에서 액체 액화.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 맞습니다. C. 기체에서 고체. 요거는 이제 C는 기체에서 고체고 나프탈렌을 넣어두면 얼마 후 크기가 작아지는 건 고체에서 기체 승화죠. 옳지 않은 거 3번에 3번. 4번 소주꼬리입니다. 소자가 불사를 소자예요. 소주는 불살라서 만든 술, 즉 증류시켜서 만든 술, 증류주를 소주라고 합니다. 위스키, 브랜디 뭐 이런 거요. 청주, 사케. 자, 이거 여기서 막걸리를 끓여요. 그러면 이제 이 구멍을 통해서 알코올 성분이
기체가 돼갖고 나갑니다. 예, 찬물에 닿으면 이렇게 액체가 돼가지고 오죠. 되게 이제 좀 알코올 농도가 높겠죠. 소주 같은 경우는. 자, 밑에선 끓였으니까 액체에서 기체 기화이고요. 위에선 다시 물이 액체가 됩니다. 기체에서 액체 액화, 기화, 액화 2번입니다. 그리고 물이 든 비거 위에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 놓고 가열합니다. 여기 액체에서 기체 기화가 될 거고요. 물방울이 맺힐 거예요. 기체에서 액체 액화. 자, 시계 접시 밑바닥 A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액화죠. 액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김은 액체입니다. 매우 작은 물방울이에요. 김, 안개, 구름 매우 작은 물방울입니다. 5번에 2번. 세 가지 상태인데요. 액체, 고체, 기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수소는 기체. 좋네요. 3번. 고체, 구리. 네, 구리, 고체. 7번입니다. 아이고야. 각 과정에 해당하는 상태 변화의 종류. A가, 이거 좀 써놓고 갈까요? 고체, 기체, 액체입니다. A가 고체, 기체, 승화. B는 기체, 고체, 승화. D는 액체, 기체, 기화. E는 고체, 액체, 융해. F는 액체, 고체, 응고. 5번이 답이고요. 옳지 않은 거 A에서 고체에서 기체가 되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B에서 기체에서 고체가 되면서 규칙적으로 변하고요. 가열할 때 일어나는 게 고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ADE이고요.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건 반대로 BCF. 일반적으로 부피가 제일 크게 증가하는 건 고체에서 기체 A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5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태 변화. 얼음물이 들어있는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거 그 수증기가 물방울이 된 거죠. 액화고요. 추운 겨울철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경에 김이 서린다. 액화네요. 액화. 기체에서 액체. 액화. 기체에서 액체. 액화. C. 그리고 부피가 증가하는 상태 변화가 아닌 거 보죠. 자, 양초가 녹아 촌농이 되었다. 고체에서 액체 부피 증가합니다. 액체에서 기체 부피 증가합니다. 이슬이 맺힌다. 수증기에서 물이 된 거죠. 네, 부피가 감소해요. 그리고 11번. 액체 양초를 냉각시켜서 고체 상태로 변했습니다. 옳은 거. 질량은 안 변하고요.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간 만큼 부피가 조금 줄어듭니다. 양초 입자의 개수 유지되고요. 배열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규칙적으로 변하지요. 3번.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매니큐어, 손톱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을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한 다음에 뜨거운 물 부으면 비닐봉지가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액체가 열받아서 기체가 된 거거든요. 이때 변하는 거 부피 변하죠. 성질 안 변하고요. 질량 안 변하고요. 아세톤 입자 개수 안 변하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변하는 거 1번, 5번 이고요. 13번.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상태가 변하면 열 에너지 출입하고요. 액체 고체로 될 때 열 에너지는 응고열입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이고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야 돼요. 그래서 1번. 14번입니다. 이게 액체예요. 에탄올. 액체. B가 끓는 점이네요. C에서는 기체만 존재합니다. 78도가 끓는 점이고요. A에서는 액체 상태고요. B에서 열에너지 출입이 있죠. 네,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상태 변화할 때 열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14번에 3번. 15번. 액체를 냉각하였습니다. A 구간의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하죠. 어는 점. 액체가 고체로 되는. 그리고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번 이고요. 16번입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 측정 실험인데요. 옳지 않은 거 A에서 라지 A에서 에탄올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니까 기화열을 흡수하고요. B에서 기체에서 액체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응고는 액체가 고체되는 거예요. B에서는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16번에 2번. 17번, 18번.
고체를 가열했습니다. A는 이제 고체랑 액체, 여긴 액체 상태이고요. B는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며 여기 고체 상태입니다. A가 그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있거든요. 고체에서 액체로. 그러면 융해열 흡수. B는 액체에서 고체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B 구간에서 계속 냉각을 하는데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죠.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할 때 응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18번에 4번. 19번. 자, 오른쪽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작아지는 거. 고체가 기체되는 거죠. 고체가 기체. 이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는 승화열. 정확하게는 승화열 흡수.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열 흡수. 20번입니다. 상태 변할 때 열 에너지 출입이 다른 거. 기화열 흡수, 융해열 흡수, 기화열 흡수, 기화열 흡수, 응고열 방출. 예, 5번만 응고열 방출이네요. 그리고 열에너지 출입. 동물 가죽으로 만든 물통에 물을 보관하는데요. 그럼 그 가죽 물통에서 물이 살짝 스며 나와서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기화열을 흡수하면은 그러면서 날아가 버리니까 물통은 열을 뺏기죠. 그래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해요. 2번. 옳은 거 찾아볼까요? 더운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립니다. 기화열 흡수. 그리고 겨울철 창고에 물 놓아서 과일이 어는 걸 막는데요. 응고열 방출. 가는 기화, 나는 융해가 아니죠. 응고죠. 가나 모두 성질은 안 변합니다. 상태 변한다고. 가는 열에너지 흡수하고요. 가는 기화, 액체에서 기체, 입자운동 활발해집니다. 기화열을 흡수하면 주변은 열을 뺏기니까 온도가 낮아지고요. 응고열을 방출하면 주변은 열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5번. 오른쪽 그림은 에어컨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요. 실내기랑 실외기. 실내기에서는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실외기에서는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액화열을 방출하니까 뜨끈뜨끈해요. 2번. 오른쪽 그림은 증기 난방기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옳지 않은 건데요. 보일러에서는 끓이니까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요. 보일러에서는 물이 열을 흡수해 가지고 수증기가 됩니다. 증기 난방기에서는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액화열 방출하고요.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네, 여기까지군요. 자, 다음 시간에는 6번째 단원 빛과 파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